그리고 아까 네이버 쇼핑 기준으로 되게 꿀 같아 보였던 테니스 댐프너를 한번 찾아볼까요? 그걸 보면은 쿠팡에서는 수요가 조금 적어 보여요. 근데 만약 이 키워드 그래프가 지금 막 수요가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이런 상품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매우 저렴할 것으로 보여지니까 저라면은 무작정 사입을 한다기보단 윙으로 위탁 판매를 먼저 좀 해볼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쉽게 소싱하는 팁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이건 제가 수업할 때 수강생분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안녕하세요, 캡틴 나나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실무에 필요한 정보를 나누어 드리는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최근 로켓크로스 입점이 쉬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로켓크로스를 시작하셨는데요, 쿠팡 역시 얼마 전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로켓크로스 판매량이 작년에 비해 90%가 늘었고, 쿠팡의 직매입 비중 완화 차원에서 로켓크로스를 적극 육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판매자는 이런 상승기를 놓치지 말고 그 위로 올라타야 하는데요. 오늘 영상을 시작으로 소싱부터 등록, 입고, 광고, 관리 등 로켓크로스 운영 테크트리에 대해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하니까 기대해 주세요. 오늘은 첫 번째 단계인 소싱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온라인 판매에서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서 판매를 할 건지에 따라 소싱 방법은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은 내 메인 제품이 없고 내가 뭘 팔아야 될지 잘 모르는 초보분들을 위한 방법, 그리고 앞서 말했듯 쿠팡 로켓크로스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다룰 소싱 방법은 크게 3단계, 찾기, 보기, 고르기로 나뉘고, 영상 마지막엔 저만의 힘 안 들이는 소싱 팁을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집중해서 보세요. 1단계 찾기는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가장 쉬운 방법 3가지부터 알려드릴게요. 제가 소싱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2가지는 충분한 수요가 있는지, 시장가에 맞는 원가의 제품을 찾을 수 있는지입니다. 싸게 가져와서 비싸게 팔고 마진을 많이 남기면 너무 좋겠지만 초반에는 그런 상품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팔아야 결국 많이 벌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해골 귀걸이라는 제품을 200원에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해볼게요. 경쟁자도 별로 없고 이 시장가를 보니까 잘하면 10,000원? 20,000원에도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수요가 없잖아요. 봐봐요, 리뷰가 다 없어요. 이런 제품은 아무리 잘 가지고 와도 저희가 돈을 벌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수요가 많은 상품을 찾아서 판매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찾기의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데이터 랩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쇼핑 인사이트에 들어가서 스포츠 레저에서 볼게요. 제가 요즘 테니스를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니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카테고리마다 뭐 3분류까지 있는 것도 4분류까지 있는 것도 있는데 보통 2분류나 3분류까지만 봐요. 근데 이 테니스는 3분류에 너무 종류가 많이 없을 것 같아서 2분류까지만 보고요. 이 기간은 1년으로 설정을 합니다. 조약을 하면은 이 그래프도 한번 봐주시고요. 보니까 아주 심한 시즌성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이때는 무슨 이벤트가 있어서 좀 튀었던 것 같고, 키워드를 보는 사이트들에 들어가면 이 그래프를 3년치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3년 그래프를 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검색어에서 보는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 적어 볼게요. 첫 번째로 테니스화가 나오는데 이 신발은 초보에게 비추합니다. 사이즈와 색상까지 하면은 옵션이 너무 많아서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이제 리스트를 간단하게 적는 거예요. 뭐 테니스 가방, 라켓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랜드니까 이런 거 좀 빼고요. 공도 애매해서 빼고, 테니스 그립, 테니스 백팩, 테니스 라켓 가방, 여기까지 볼게요. 테니스복, 테니스복,
국내에서 소싱하는 거를 기준으로 보니까 연습기나 머신 같은 거는 좀 빼겠습니다. 테니스 장갑. 이 테니스 댐프너? 이게 뭘까요? 테니스 댐프너를 봤을 때, 되게 네이버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꿀이네요. 이런 식으로 3페이지에서 5페이지 정도까지, 여기서 맨 뒤에까지 보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세부 키워드로 갈 필요는 없고, 지금 하는 작업도 이 키워드를 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 상품군을 파악하는 거예요. 테니스 가방. 만약 이렇게 테니스 가방을 해야지 했다면 테니스 가방의 경쟁을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수요가 많은 테니스 가방이지만 키워드는 크로스 라켓백, 숄더 스트랩 라켓 가방, 이런 중소형 키워드를 활용하는 겁니다. 저희가 판매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시즌템인데요. 솔직히 내가 쇼핑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이 뭐를 많이 사는지 내 머릿속에서 생각해내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요즘 특히 장마라는데 저 같아도 비 오면 안 나가고 말지 뭘 사거나 하진 않아서 제 머리로 생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이미 큰 업체가 주는 정보를 활용하는 거예요. 바로 네이버 쇼핑인데요. 네이버에서 쇼핑으로 들어가서 이 카테고리 더보기를 보면 장마 준비와 여름 휴가가 카테고리의 제일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성 패션과 남성 패션이 카테고리 가장 상단인데, 이렇게 특별한 시즌이나 이벤트에 이렇게 사람들 수요가 몰릴 때는 네이버에서 이렇게 특정 상품들의 모음을 상단에 올려놓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보면 들어갈 만한 것들을 이렇게 리스트에 적어 놓는 겁니다. 지금은 소싱의 1단계라 리스트를 간단하게 적는 거고, 2단계, 3단계를 거치면서 리스트에 있는 상품들을 하나씩 제거할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서 보면 차량용 우산걸이 같은 것도 좋아 보이고요. 우산꽂이, 아니면 해충 퇴치용품, 여름 침구 중에서도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고, 여기에 이제 우산이나 레인코트 등등, 아니면은 여름 휴가에 갔을 때 필요한 제품들도 여러 가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이건 판매를 좀 하신 분들에게 유리한 방법인데, 저는 쿠팡윙을 데이터 수집 목적으로도 운영을 합니다. 저는 직원이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평일 기준 일주일에 10개에서 20개 정도만 올리지만 초반엔 한 달에 200개 정도 상품 등록을 했던 것 같아요. 이때 소싱은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최대한 다양한 상품을 등록합니다. 그리고 한 캠페인에 넣고 광고를 돌리는 거예요. 광고를 돌린 후에 활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여기 소싱 단계에서 활용하는 방법은 제가 예전에 광고 돌렸던 캠페인에서 한번 예시로 볼게요. 이렇게 유난히 노출수가 튀는 제품들이 나와요. 이게 내 제품이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상관없이 이 노출수만 봤을 땐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똑같이 광고비를 쓰는데 얘네만 더 많이 노출을 시켜준다? 그건 이 상품을 쿠팡이 밀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상품군을 중심으로 소싱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올린 상품 중에 마블 티코스터 라는 상품이 유난히 노출수가 튀었어요. 그럼 마블 모양 티코스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크기도 다를 것이고 모양도 다를 것이고, 그렇게 다양한 종류의 마블 티코스터를 올려보는 겁니다. 2단계에선 1단계에서 리스트업한 제품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저희가 찾은 키워드들의 1페이지를 보는 건데요. 쿠팡은 검색 기반 노출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 조사를 할 때는 꼭 크롬, 시크릿 모드로 들어가서 검색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보는 건 리뷰 숫자인데요. 사입을 하는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많이 판매가 되어야 수익을 얻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요가 충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위에 있는 제품들,
리뷰 숫자가 세 자릿수가 50% 이상인 것들을 봅니다. 하지만 네 자릿수 이상의 리뷰가 4개 이상이면 잘 안 들어가요. 그건 이미 잘 파는 판매자들이 박혀 있어서 초보들이 넘어서기 너무 힘들거든요. 일반적으로 쿠팡에서 판매량은 리뷰수 곱하기 10 정도로 보는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많이 판매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시크릿 모드에서 들어간 쿠팡인데요. 이 중에 아까 얘기한 것 중에 테니스 그립을 예시로 볼게요. 이 제품은 적당해 보이네요. 이렇게 그리고 아까 네이버 쇼핑 기준으로 되게 꿀 같아 보였던 테니스 댐프너를 한번 찾아볼까요? 그걸 보면은 쿠팡에서는 수요가 조금 적어 보여요. 근데 만약 이 키워드 그래프가 지금 막 수요가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이런 상품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매우 저렴할 것으로 보여지니까 저라면은 무작정 사입을 한다기보단 윙으로 위탁 판매를 먼저 좀 해볼 것 같네요. 인센스. 그리고 이렇게 볼 때 1위부터 10위까지가 전부 로켓이면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 로켓이고 이렇게 1개나 아니면 2개 정도라도 Z 배지가 있으면은 그로스 기준에서는 들어가요. 정리하면 1번 리뷰수 3자리가 50% 이상일 때, 그리고 2번 리뷰수 4자리가 4개 이상은 제외, 3번 1위에서 10위가 전부 로켓이면 제외, 4번 Z나 윙 들어있으면 들어갑니다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쿠팡에서 이렇게 키워드별 랭킹 보는 방법인데요. 윙에서 상품 관리에서 카탈로그 매칭 관리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매칭 상품 찾기라는 버튼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면 매칭 상품 검색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내가 찾아보고 싶은 키워드를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테니스 그립이라는 상품에 대한 랭킹을 찾고 싶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조회수, 물론 이 키워드에 대한 전체적인 조회수는 알 수 없지만 이걸 많이 보면은 수요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이 종종 막힐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다른 방법으로 찾아서 푸는데 어느 날 보면 또 다시 정상화되어 있곤 하니까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단계까지 하면 1단계 리스트에서 일부 키워드들은 제거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남은 키워드에서 이제 내가 판매해 볼 수 있는 상품인지 고르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처럼 시크릿 모드로 1페이지를 봤을 때 1위에서 3위 정도의 판매자들 제품을 봅니다. 이때 상위 제품이 로켓 배송이면 상세 페이지를 참고 정도만 하고 가능하면 Z나 윙 상품들을 살펴보세요. 이 상위 제품들의 상세 페이지를 보는 건데요. 이 정도 상세 페이지는 나도 만들어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이 테니스 그립을 다시 볼게요. 로켓 배송이긴 하지만 심플하죠, 상세 페이지가. 그리고 자, Z배송 4등이 Z배송이니까 이 상품을 한번 볼게요. 아까랑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더 뭔가 멘트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 정도 제품은 해볼만 한 것 같아요. 이 정도 상세 페이지는 저희 만들어 볼 수 있지 않나요? 이때 로켓은 왜 참고만 하라고 하냐면은 로켓 배송은 상세 페이지도 쿠팡이 승인을 해줘야 올릴 수 있는데 이 상표 내용에 홍보성 문구들 같은 건 쿠팡이 다 잘라서 올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로켓 배송 상세 페이지는 제품 설명이나 사진만 나열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치만 우리는 어느 정도 상세 페이지만 되어도 전환율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 등록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그로스나 윙 상세 페이지를 참고하는 거고요. 이때 만약에 상위 업체들이 너무 잘 만든 상세 페이지로 깔려 있다 하면 보류를 하고 나중에 좀 더 실력을 쌓고 시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엔
1페이지 상품들의 시장 평균치를 점검을 하고 내가 이 시장가를 맞출 만한 원가의 제품을 찾을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때 아마 많은 제품들이 탈락될 거예요. 소싱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는 단계이기도 하고요. 이때 가능하면 국내 도매물에도 있고 중국 도매물에도 판매하는 제품으로 찾습니다. 도매국가 같은 국내 도매물에서 먼저 소싱을 하고 1688에서도 판매를 하는지 찾는 방식으로요. 국내 도매물에서 가져오는 가격으로는 마진이 조금 팍팍해도 빠른 수급을 할 수 있고 판매량이 늘어나면 중국에서 대량으로 수입하여 원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이 빠른 수급과 원가 두 가지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제품으로 선정하고 있어요. 여기까지의 과정을 거쳐 남은 제품들은 이제 하나하나 등록하고 판매해 보시면서 점점 감을 쌓아 나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쉽게 소싱하는 팁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이건 제가 수업할 때 수강생분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침 루틴으로 아이템 스카우트 메인에 있는 일간 키워드 베스트 매일 보고 기록해 놓으라고 해요. 이 일간 베스트로 뜬 키워드들이 지금 들어가면 늦은 경우도 많지만 이게 쌓였을 때는 그 다음에 나의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저도 그냥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기록만 해놓아요. 이거 진짜 1분도 안 걸리는 작업이거든요. 작년 이맘때 어떤 제품들이 상위였는지 저희가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한두 달 후쯤 데이터들을 보고, 지금 6월 말이니까 7월 말, 8월 말쯤 데이터들을 보고 저희가 손쉽게 수요가 있는 제품들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시기나 이벤트에 따라 디테일은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에선 사람들의 구매 패턴이 거의 비슷할 거거든요. 진짜 2년 전부터 수강생분들에게 이 얘기했는데 그때 꾸준히 해놓으신 분들은 지금 훨씬 편할 것이고, 정말 저는 몇 분이나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론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소싱하고 판매해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요, 인기 제품은 카피캣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찾고 올리고 해서 잘 팔리면 따라 파는 판매자들 혹은 더 싸게 파는 판매자들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뺏기고 잡히고 하는 거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기보다는 더 부지런히 더 먼저 올려서 자꾸 먼저 선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판매 스킬을 늘려가면서 시장을 보는 눈이 좀 더 생기면 대량 사입을 해서 리패키징을 한다거나 제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브랜딩을 한다거나 하면서 나만의 상품을 가져가는 것이 결국 오래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 시장을 보는 눈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탁이나 간단한 사입으로 온라인 판매에 적응을 해나가는 게 먼저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소싱의 방법이 훨씬 방대하고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은 최대한 초보분들도 따라해볼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고른 상품을 가지고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